숨만 바꿨는데 혈압과 불안,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만성 스트레스, 소화불량, 수면 장애, 그리고 이유 모를 불안감까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우리 몸의 중요한 조절 시스템, 바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마치 고장 난 시계처럼 제 기능을 잃고 온갖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율신경계를 리셋하고 몸의 모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5가지를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끝없는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무의식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사령탑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소화를 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죠.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비상상태로 만들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위험을 감지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하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죠. 반면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며 휴식과 소화를 돕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심박수를 낮추고 소화를 촉진하며 몸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은 이 두 신경이 균형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유지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교감신경을 과부하시키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감과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인 자율신경 불균형은 불면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만성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자율신경 바이오 해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 바이오 해킹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자기 실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성능을 최적화하려는 광범위한 바이오 해킹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신경 리셋 방법 5가지입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용이며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숨만 잘 쉬어도 가능한 복식 호흡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 방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배를 사용하여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복식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 변동성 HRV를 증가시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박 변동성이란 심장 박동 간의 미세한 시간 간격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변동성이 높을수록
자율신경계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몸이 스트레스와 이완 사이를 더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죠. 복식 호흡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등 쪽으로 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식이죠. 이러한 규칙적인 호흡 패턴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합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꾸준히 연습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가운 물 샤워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차가운 물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심장, 폐, 소화기관 등 주요 장기에 연결되어 자율신경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우리 몸의 평화 유지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과정에서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이완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차가운 물 샤워는 기분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찬물에 뛰어드는 것은 무리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차 온도를 낮추거나 샤워를 마칠 때 마지막 30초에서 1분 정도만 찬물로 마무리하는 방식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상쾌함과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찬물 노출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적절히 높여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박 변동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조절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율신경계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자율신경계 역시 수면 중에 중요한 조절 과정을 거칩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저하시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 기분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심박 변동성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며 전반적인 자율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며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질 좋은 수면을 위한 핵심입니다.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언뜻 보기에 장 건강과 자율신경계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장뇌축이라고 부르며 미주신경이 이 소통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기분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은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뇌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자율신경계의 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활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김치,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장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위에 제시된 5가지 간단한 방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율신경 바이오 해킹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용이며 의료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